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캐놀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캐놀라를 선택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BSA가 1.8 제곱미터이며 이 100% 퍼퓨전 플로우를 2.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퍼퓨전 플로우는 4,860ml, 분당 4,860ml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아티리얼 캐놀라와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통해서 관류된 혈액은 비너스 캐놀라에도 같은 양이 드레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류된 이 혈액량만큼 정맥 탈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찾아서 꼭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관류된 혈액량에 비해 부족한 드레인의 양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관류량에 부족한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혈관에 삽관되어 있는 비너스 캐놀라의 위치가 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드레인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페리페랄 및 이 아트리얼 프레셔 라인에 완전하지 못한 이 연결로 인해서 이 지속적으로 혈액이 손실되는 경우 이 순환되는 드레인의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이 수술 필드에서 발생되는 혈액이 이 플로라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이 드레인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과도한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 혈관 내 이 콜로이드 온코틱 프레셔 이 낮아지는 경우 이 서드 스페이스로의 이 수분의 이동으로 이 지속적으로 혈관 내 볼륨이 이 부족해지는 경우 이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정맥 탈혈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맥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꼭 해결해주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지 않는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작은 사이즈의 비너스 캐놀라는 이 정맥 시스템에 이 압력을 상승시켜서 이 혈관에서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이동함으로써 이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혈관 안에 볼륨 부족으로 이 정맥 탈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 낮은 관류량으로 인해 이 혈관에서 서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는 관계로 이 비너스 리저버의 이 레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낮은 리저버 레벨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정지력을 주입하게 됨으로써 이 혈관의 혈 희석으로 인해 이 콜로이드 온코틱 프레셔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 간질구획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 리저버 레벨 저하로 인한 이 낮은 퍼퓨전 플로우는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 저하로 인해 이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 줄 수 없는 관계로 이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그 낮은 혈압으로 인해서 이 바소 컨스틱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페리페랄 셧다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페리페랄 셧다운으로 인한 조직의 이 산소 전달이 부족해지면서 이 조직 세포에서 이 혐기성 대사가 진행하게 되고 이 혐기성 대사 진행으로 인한 이 조직에서 발생되는 젖산이 이 혈중으로 방출되면서 이 체외순환 전반에 걸쳐서 대사성 산증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 원활하지 않은 정맥 탈혈로 인해서 낮은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조직의
이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 증상과 더불어서 이 낮은 혈압으로 인해 이 소변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 혈관 내 수분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된 수분은 다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부종은 심장, 폐, 신장, 이 급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수술 후 이 체외순환 이탈이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 중환자실에서의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이 원치 않는 생명유지 장치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캐놀라의 적절한 선택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압력 손실 그래프를 통해서 이 아트리얼 캐놀라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선택하기 전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체외순환 중 퍼퓨전 플로우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환자의 레디알 아테리 또는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퍼퓨전 프레셔는 70에서 80mmM입니다. 이 혈액의 점도는 보통 25% 전후로 유지를 한 상태이고,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캐놀라 자체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이 100mmM를 넘지 않는 캐놀라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폐기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150mmM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라디알 아테리 또 피모랄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퍼퓨전 프레셔 70에서 80mmM에 심폐기에서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150mmM를 넘지 않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45도 앵글을 가진 이 아트리얼 캐놀라를 선택을 해준다면 이 100% 퍼퓨전 플로우는 분당 이 4680ml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4680에 해당하는 선을 그어서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 20프렌치의 경우에는 이 압력 손실은 55mmMmercury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환자의 설정 압력 70mmM를 더해주면 120mmMercury 정도가 되고, 이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 150mmMercury 이하이기 때문에 20프렌치도 과도한 압력 손실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2프렌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압력 손실은 35mmMercury 정도입니다. 여기에 퍼퓨전 프레셔 70mmMercury를 더하면 105mmMercury 정도이기 때문에 20프렌치보다도 더 낮은 압력으로 관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환자에서는 이 삽관되는 대동맥의 크기가 작지 않다면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삽관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낮을수록 혈액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심폐기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의 기준이 150mmMercur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그 값은 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외순환 회로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은 1번의 옥시제네이터 블러드인 부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세 번째는 아트리알 필터를 지나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회로에서의 압력 측정은 2번의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아트리알 필터를 지나서 3번 위치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150mmMercury는 2번의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체외순환 회로에 사용되는 인공 장치들은 모두 압력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 손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공 장치는 이 옥시제네이터, 그 다음에 아트리알 필터, 그리고 이 캐놀라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 압력을 측정한다면 이 옥시제네이터, 아트리알 필터, 그리고 캐놀라의 압력 손실과 이 환자에게 형성되는 압력을 모두 더해 주어야 합니다. 2번에서 측정을 한다면 이 아트리알 필터와 캐놀라의 압력 손실, 그리고
이 환자에서 측정되는 이 압력을 더해 주어야 하고, 3번에서 측정을 한다면 캐놀라의 압력 손실과 이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 손실을 더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장 많은 압력을 형성하는 곳은 1번에서 측정할 경우이고, 가장 적은 압력을 형성하는 곳은 이 3번에서 측정된 압력입니다.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20프렌치의 이 압력 손실은 55mm 머큐리입니다. 체해순환 중 퍼퓨전 플로우에서 환자의 라디알 아테리 또는 피몰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정상 범위를 70mm 머큐리라고 하고, 20프렌치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센딩 에올타에 삽관한다고 했을 때 22프렌치에서 형성되는 55mm 머큐리를 더해주면, 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환자의 압력과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의 합은 이 125mm 머큐리입니다. 만약 3번에서 압력을 측정을 한다면 이 125mm 머큐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치인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아트리알 필터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은 이 35mm 머큐리입니다. 이 각 인공장치의 압력 손실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트리알 필터는 메드트로닉에서 제조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환자의 압력 2번에서 측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환자의 압력 70과 이 캐놀라의 압력 손실 55, 아트리알 필터에서 압력 손실 35를 더하면 160mm 머큐리가 2번에서 측정이 되게 됩니다. 1번의 회로에서 형성되는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된다면 이 캐놀라의 압력 손실, 아트리알 필터의 압력 손실, 환자에서의 압력 손실을 더한 160mm 머큐리에 이 옥시에이터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은 70mm 머큐리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230mm 머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측정 장소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압력 손실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푸아제이어 방정식에 따라 이 라인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 점도가 증가하거나 이 라인의 반경이 줄어들고 이 관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 손실이 허용 압력 이상을 증가함으로 인해 혈액 손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며, 이 지속적인 혈액 손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체해순환에 사용되는 인공장치의 압력 손실에 대한 선택에 주의를 해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EOPA 아티리얼 캐놀라도 자주 이용하는 캐놀라입니다. 이 캐놀라의 특성상 45도 앵글보다는 이 압력 손실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디악 인덱스 2.6인 분당 4680ml를 100% 퍼퓨전 플로우로 설정을 하고, 이 18프렌치부터 24프렌치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 18프렌치의 이 압력 손실은 이 100mm 머큐리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 순환되는 상황에서 혈액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프렌치를 확인을 해보면 이 압력 손실이 70mm 머큐리로 이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 70mm 머큐리를 더하면 140mm 머큐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용 압력 150mm 머큐리에 가깝기 때문에 22프렌치는 이 압력 손실이 40mm 머큐리로 환자의 압력과 더하면 11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체해순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무랄 아트리알 캐놀라를 이용해서 관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분당 4680ml에 해당하는 캐놀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 이하에 위치한 캐놀라를 확인을 해보면 이 19프렌치부터 19프렌치부터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19프렌치의 경우 압력 손실은 이 80mm 머큐리에 가깝습니다. 이 환자의 압력 70mm 머큐리를 더하면 15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21프렌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압력 손실이 50mm 머큐리이고 환자에서 측정되는 압력을 더하면 12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변수는 이 피무랄 아테리에 삽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혈관 사이즈로 인해 작은 캐놀라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보시는 것처럼 삽관되는 캐놀라의 특성을 알고 체외순환을 운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23프렌치와 25프렌치는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이 아트리얼 캐놀라와의 선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트리얼 캐놀라의 플로우의 방향을 확인을 해보면 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압력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 혈관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그 엔드홀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동맥 혈관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도 개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의 펌프에서 시작된 압력 손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대정맥 또는 우심방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엔드홀이 가장 작고 이 점차적으로 관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너스 캐놀라에서 연결되어 혈액을 탈혈시키는 튜빙 라인을 확인해 보더라도 여기에 연결되는 라인이 2분의 1인치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리저버의 압력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맥 시스템에서는 압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우심방에서의 평균 압력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정맥 또는 우심방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선택은 이 12P를 기준으로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압력 손실 값이 10mm 머큐리 이하에 위치하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삽관을 해주면 무리 없이 탈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 관류량에서 상행대정맥과 하행대정맥에 각각 삽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순환에 따라서 폐순환은 3분의 1, 체순환은 3분의 2 정도가 순환하기 때문에 혈류량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당 4680ml가 관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행대정맥을 통해서는 3분의 1인 1560ml가 드레인이 될 것이고, 이 하행대정맥을 통해서는 3분의 2인 3120ml가 탈혈되게 됩니다. 캐놀라의 삽관에 있어서 혈관의 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프레셔로스 그래프에서 압력 손실이 이 10mm 머큐리 이하인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술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싱글 스테이지 이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SBC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BC와 IBC에 각각 이 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캐놀라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BC에 삽관되는 캐놀라는 분당 1560에 해당하는 플로우에서 압력 손실 10 이하의 캐놀라 이하에 위치하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30프렌치 캐놀라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크기가 허용한다면 30프렌치보다도 큰 사이즈의 캐놀라도 선택 가능할 것입니다. 이 IBC에 삽관되는 캐놀라를 확인을 해보면 분당 3120ml에 해당하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이 10 이하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32프렌치부터 사용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맥에 삽관되는 캐놀라의 선택은 SBC와 IBC에서 리턴되는 혈액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삽관되는 캐놀라 사이즈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라이트 에이티륨의 한 개의 관을 삽관해서 타료를 유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680ml에 맞는 압력 손실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이 10mm 이하의 캐놀라는 36프렌치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90도 앵글이 되어 있는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캐놀라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C의 경우 1560ml의 퍼퓨전 플로우에 이 압력 손실 10mm 머큐리 이하의 캐놀라를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20프렌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mm 머큐리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22프렌치를 선택을 해서 선택해주는 것이 좀 더 원활한 타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IBC에 삽관되는 캐놀라를 확인을 해보면 이 3120ml에 해당하는 이 10mm 머큐리 이하의 캐놀라를 위치하는 캐놀라는 28프렌치부터 사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90도 라이트 앵글 싱글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이 한 개만을 가지고 정맥 타료를 유도를 한다면 분당 4680ml의 이 10mm 머큐리 이하에 이 해당하는 캐놀라는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가장 근접한 31프렌치를 선택해서 삽관을 진행을 하고 이 완전한 타료를 위해서는 이 VABD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압력 손실을 줄여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 정맥 타료를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와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타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주글라 베인을 통해 삽관한 다음 이 SBC에 위치시켜 타료를 유도하고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는 이 피모랄 베인에 삽관해서 이 IBC에 위치한 후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글라 베인에 삽관되는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를 선택을 해준다면 이 1560ml의 플로우에 10mm 머큐리 이하에 이 위치하는 캐놀라는 21프렌치부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1프렌치를 사용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주글라 베인의 혈관 크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글라 베인에 삽관되는 캐놀라는 일반적으로 주로 17프렌치나 19프렌치 캐놀라가 이용되게 됩니다. 이 17프렌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압력 손실이 이 5mm 머큐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한 만큼 VABD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IBC에 위치시킨 다음 이 3120ml의 플로우에 10mm 머큐리 이하의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는 29프렌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심장수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가장 큰 사이즈는 23프렌치입니다. 그래서 23프렌치를 사용해서 타료를 유도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프렌치를 사용했을 경우 압력 손실은 이 10mm를 기준으로 이 20mm 머큐리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수술 중에는 VABD를 이용해서 이 주글라 베인에 삽관되어 있는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에서 증가되어 있던 압력 손실 5mm 머큐리와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에서 증가되어 있는 20mm 머큐리를 더해서 25mm 머큐리 이상의 증가된 압력 손실을 이 VABD를 통해서 줄여주면 원활한 타료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 한 개를 이용해서 이 전체 관류량을 타료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당 4680ml의 관류량에서 보시면 23프렌치만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40mm 머큐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 한 개를 사용해서 관류를 진행을 한다면
이 VABD를 이용을 해서 40mm 머큐리 이상의 압력 손실을 낮춰줘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9프렌치 피무랄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정맥 탈혈을 유도를 한다면 압력 손실 자체가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VABD를 이용해서 100mm 머큐리 이상의 압력 손실을 줄여준다고 할지라도 이 심각한 혈액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원활한 탈혈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심장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무랄 비너스 캐놀라의 가장 큰 사이즈가 23프렌치이기 때문에 이 성인 수술에서는 항상 23프렌치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투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는 이 압력 손실이 보시면 상당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는 캐놀라입니다. 주로 라이트 하트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수술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하단 부분은 IBC에 위치하게 되고 이 부분은 라이트 에이티리움에 위치하게 돼서 탈혈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각 스테이지의 캐놀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10mm 머큐리 이하의 캐놀라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3240과 이 3446 이 프렌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환자의 관료량에 맞는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이 압력 손실이 낮은 캐놀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압력 손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압력 손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이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상황을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